치앙마이의 오래된 성벽 안, 시간마저 비껴갈 듯 고요한 솜차이 가문의 대저택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줄 누가 알았을까? 란나 양식의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지붕 아래 수세대에 걸쳐 비단 사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이 집안의 핌다우가 발을 들인 것은 운명이라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이었다. 30 초반의 핌다우. 치앙마이 외곽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비단 직조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집안이 진 빚은 그녀의 재능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찼다. 그때 아내와 사별하고 깊은 외로움과 함께 가업 계승의 고민을 안고 있던 솜차이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솜차이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기품을 지닌 치앙마이 비단 상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우연히 핌다오의 비단 짜는 솜씨와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눈빛에 매료되었다. 젊은 아내를 얻어 적적함을 달래고 어쩌면 그녀의 재능이 아들 없는 가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핌다오는 솜차이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 줄 안정적인 삶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솜차이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화려하지만 낯선 세상으로 들어섰다. 대저택의 문턱은 높고 무거웠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열대꽃들은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향기를 풍겼고 집안을 오가는 하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솜차이의 첫째 딸 말리가 있었다. 30 중후반의 말리는 아버지의 부를 온몸에 휘감은 듯 화려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핌다오를 향해 있었다. 핌다오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적대감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아버지, 정말 이 여자를 안주인으로 들이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핌다오가 솜차이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자리, 말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아타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사업가 아듭은 야심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처가의 재산을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꿈꾸는 남자였다. 말리, 이제 핌다오도 우리 가족이다. 예의를 갖추거라. 솜차이는 딸을 나무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보다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핌다오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로 말리가 던지는 경멸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비단실처럼 아름답지만 복잡하게 얽힌 욕망과 갈등이 숨쉬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핌다오는 저도 모르게 야무지게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어머니에게 배운 비단 짜는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이 이 낯선 곳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몰랐다. 핌다오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솜차이는 겉으로는 그녀를 아끼는 듯했지만 말리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핌다오는 집안의 안주인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비단 직조공으로 취급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는 한편 틈틈이 저택 한쪽에 마련된 공방에서 배틀 앞에 앉았다. 배틀에 앉아 색색의 실을 엮어낼 때만이 그녀는 온전히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은 치앙마이의 어떤 장인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다. 솜차이는 핌다오가 디자인하고 짜낸 새로운 비단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 솜씨는 정말 대단하군. 이걸로 신상품을 만들면 반응이 아주 좋겠어. 그는 오랜만에 사업가로서의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핌다오는 남편의 칭찬에 잠시나마 기쁨을 느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말리는 핌다오의 재능이 빛을 발할수록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녀는 핌다오가 만든 비단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하인들 앞에서 그녀를 시골뜨기라 칭하며 모욕을 주었다. 저런 촌스러운 색감으로 누굴 홀리겠다는 건지 우리 가문의 격조를 떨어뜨리는군. 말리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가득했다. 핌다오는 묵묵히 참아냈지만 가슴속에는 차가운 응어리가 쌓여갔다. 아들은 더욱 교활하게 움직였다. 그는 겉으로는 핌다오에게 친절한 척했지만
뒤로는 그녀가 만든 비단의 거래처에 연락해 품질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중요한 계약을 가로채려 했다. 그는 핌다오를 내쫓고 아내 말리를 통해 가업과 재산을 완전히 장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외국 바이어가 솜차이의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다. 솜차이는 핌다오가 디자인한 새로운 비단을 선보일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아침 말리는 핌다오에게 터무니없는 심부름을 시키며 그녀가 바이어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새어머니, 시장에 가서 오늘 저녁 만찬에 쓸 특별한 과일 좀 사다 주시겠어요? 아주 귀한 거라 직접 가셔야 해요. 핌다오는 말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솜차이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바이어는 이미 떠난 후였다. 솜차이는 핌다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를 크게 꾸짖지는 않았다. 핌다오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의붓딸과 사위는 노골적으로 자신을 적으로 대했다. 밤늦게 홀로 공방에 앉아 배틀 앞에 선 핌다오는 복잡한 심경으로 시를 골랐다. 그녀의 마음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 그녀는 이 엉킨 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포기하고 떠나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시를 당겨 배틀에 걸었다. 한 올 한 올 시를 엮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지켜내리라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이 화려한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낮엔 말리와 아떼의 교묘한 방해를 침착하게 대처하고 밤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비단을 짰다. 그녀의 비단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그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솜차이 가문의 오랜 충직한 직원인 쿤파이브는 그런 핌다오를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며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조언을 건넸다. 아가씨, 너무 정직하게만 맞서려 하지 마세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핌다오를 향한 걱정과 함께 말리와 아드에 대한 오랜 불신이 담겨 있었다. 핌다오는 쿤파이분의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겼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핌다오의 비단은 치앙마이 상류층 사이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섬세한 솜씨는 솜차이 가문의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신선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몇몇 안목 있는 고객들은 솜차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핌다오에게 비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말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문의 명성을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여자가 단숨에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 여자가 멋대로 우리 가게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이러다간 손님들이 진짜 주인은 잊어버리겠어요. 말리는 솜차이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다. 솜차이는 핌다오의 능력이 가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점점 핌다오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디자인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외부 행사에 그녀를 동반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핌다오는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솜차이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쿤파이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디자인한 비단 문양에 대한 저작권을 조용히 등록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딘이 거래처에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니 거래처 사장과 나누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아딘의 음모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솜차이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가업을 이끌어온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불화가 그의 심신을 갉아먹은 탓이었다. 말리와 아들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들은 솜차이가 정신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유언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심지어는 핌다오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밤 핌다오는 잠결에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솜차이의 서재에서 말리와 아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 빨리 처리해야 해. 변호사는 이미 준비됐어. 내일 아침 이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 여자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말리는 불안한 듯 물었다. 걱정 마. 그때는 이미 늦었을 테니까 아버지는 당신 딸을 믿으실 수밖에 없을걸. 아닥은 말리의 어깨를 감싸며 비열하게 웃었다. 빔다오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의 대화 내용 일부가 희미하게나마 녹음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무기가 생긴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빔다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리와 아든 솜차이의 병상을 지키며 그의 기분을 맞추는 척 연극을 하고 있었다. 빔다오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배틀을 다루던 섬세함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솜차이 가문의 연례 행사이자 치앙마이 상류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단 신제품 발표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솜차이는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말리와 아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솜차이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핌다오를 완전히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행사 준비는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말리는 핌다오에게 일부러 허드렛지를 맡기며 그녀가 중요한 준비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아겔은 초대 손님 명단에서 핌다오에게 호의적인 인사들을 교묘하게 누락시켰다. 핌다오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밤 시간을 이용해 쿤파이분과 함께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다. 쿤파이분은 오랫동안 솜차이 가문에서 일하며 보관해온 거래 장부와 아딜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들을 핌다오에게 넘겨주었다. 핌다오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과 함께 이것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드디어 신제품 발표회 당일. 솜차이의 저택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되었고 치앙마이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로 북적였다. 말리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여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아겔은 유력 인사들 사이를 오가며 능숙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다. 핌다오는 정갈하지만 수수한 차림으로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그녀를 향한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아득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다. 그는 먼저 병석에 누워있는 장인 솜차이의 안부를 전하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솜차이 가문의 비단 사업은 자신과 아내 말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의 연설 속에는 핌다오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선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바로 그때였다. 핌다오가 조용히 연단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핌다오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나쳐 아든 옆에 섰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핌다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솜차이 가문의 새로운 비단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비단의 상당수는 제가 디자인하고 직접 짠 것입니다.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핌다오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제 남편의 사위인 아합 씨와 딸 말리 씨는 제가 이룬 성과를 가로채고 저를 이 집안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핌다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작은 USB를 연단 위 노트북에 꽂았다.
스크린에는 아테이 거래처 사장과 통화하며 핌다오를 음해하는 내용의 녹취록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이어서는 아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장부 내역과 쿤파이분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밤 솜차이의 서재에서 말리와 아케기 유언장 조작을 모의하던 희미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르슨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핌다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노력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저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솜차이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 순간 저택 안쪽에서 휠체어를 탄 솜차이가 쿤파이분의 도움을 받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이 가득했다.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는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솜차이 가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솜차이의 등장은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모든 시선이 병약한 노인에게 쏠렸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쿤파이분이 조용히 마이크를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냐? 솜차이의 목소리는 가엾았지만 장내를 울릴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리와 아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말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아담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갈 곳은 없었다. 손님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치앙마이 상류사회에서 체면과 평판은 목숨과도 같았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어 보였다. 솜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핌다오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는 핌다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연단 위에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홀가분함이 어려 있었다. 핌다오, 내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소. 솜차이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았으면서도 내 딸 자식의 욕심 때문에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핌다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핀다오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선과 탐욕으로 얼룩진 집안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솜차이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뒷모습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했다. 파티는 그렇게 끝났다. 솜차이 가문의 신제품 발표회는 치앙마이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었다.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정원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산산조각난 가문의 잔해만이 남았다. 사건 이후 말리와 아데일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아데일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치앙마이 사교계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솜차이는 충격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때 번성했던 솜차이 가문의 비단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가문의 오랜 명성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핌다오는 솜차이의 집을 나온 후 치앙마이 시내 한적한 골목에 작은 공방을 열었다. 그녀는 솜차이에게서 받은 약간의 위자료와 자신의 힘으로 모은 돈으로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비단을 짤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공방 창가에는 언제나 햇살이 가득했고 배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가끔 쿤파이분이 찾아와 솜차이 가문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솜차이는 병상에서 핌다오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리와 아벨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핌다오는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핌다오는 창가에 앉아 새로 디자인한 비단을 짜고 있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과 비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하고 우아했지만 이제 그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미래를 향한 조용한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치앙마이의 하늘 아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색깔로 빛나는 삶을 직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얽히고 설켰던 운명의 실타래는 풀렸고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 짜나갈 무한한 가능성의 천이 펼쳐져 있었다. 핌다오의 작은 공방, 반마이 핌다오의 비단집 입소문을 타고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은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대량 생산되는 공장제의 비단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짠 비단에 담긴 정성과 예술성에 매료된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치앙마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공방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솜차이 가문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세상과 마주했다. 물론 혼자서 공방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재료 구입부터 디자인, 직조, 판매,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배틀 앞에 앉아 형형색색의 실들이 자신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비단으로 피어나는 것을 볼 때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가끔 니란이 그녀의 공방을 찾아오곤 했다. 예술가 기질이 다분했던 니란은 누나와 매형의 탐욕적인 행동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핌다오에게 일종의 미안함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핌다오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고 때로는 그녀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핌다오 씨, 당신의 비단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슬픔과 인내, 그리고 결국에는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니라는 핌다오가 새로 짠 비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핌다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요, 니란 씨. 어쩌면 제 삶이 녹아들어갔는지도 모르죠. 니라는 솜차이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핌다오의 안부를 묻는다고 했다. 그리고 말리와 아겔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치앙마이 외곽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디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말리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며 지낸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다. 핌다오는 니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불행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해 러이끄라통 축제가 열리는 밤, 핌다오는 축제의 번잡함을 피해 공방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핑강 위로 수많은 크라통, 연꽃 모양의 작은 배이 촛불을 밝히고 떠다니는 모습이 창밖으로 어렴풋이 보였다. 사람들은 크라통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며 불운을 씻어내고 행운을 기원한다. 문득 핌다오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솜차이의 집에 들어갔던 순간 말리와 아다의 냉대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그녀에게도 크라통에 담아 떠나보내고 싶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물에 크라통을 띄우는 대신 조용히 배틀 앞에 앉아 시를 엮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강한 자신을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짜이는 비단은 마치 그녀의 삶처럼 어두운 색실과 밝은 색실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군 파이분이 다급한 표정으로 공방을 찾아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핌다운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군 파이분을 따라 나섰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솜차이의 대저택은 예전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정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목조 건물은 빛바랜 채 서 있었다. 핌다운은 무거운 마음으로 솜차이의 침실로 향했다. 솜차이는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니란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말리와 아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거나 혹은 니란이 그들의 방문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솜차이는 핌다오를 발견하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핌다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핌다오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솜차이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다. 핌다오, 와주었구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소. 핌다오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지켜봐주고 싶었다. 네,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오. 솜차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말리와 아길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당신 같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소. 그는 핌다오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면 안 되겠소? 핌다오는 놀랐다. 솜차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공방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니란 씨나 다른 적임자가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솜차이 가문의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솜차이는 핌다오의 대답에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듯도 했다. 어쩌면 그는 핌다오의 단호함 속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확인하고 안심했는지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솜차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한때 치앙마이를 풍미했던 한 가문의 몰락을 고하는 마지막 종소리와 같았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말리와 아델은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핌다오는 멀리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솜차이의 유언대로 그의 재산 대부분은 치앙마이 지역의 젊은 예술가와 장인들을 후원하는 재단 설립에 사용되었다. 니란이 그 재단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아 핀다오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핌다오의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이제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비단 장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비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녀가 엮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치앙마이의 오래된 성벽을 바라보며 솜차이 가문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처럼 다채로운 색실들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희미해지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있었다. 치앙마이의 햇살 아래 그녀의 배틀 소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핌다오는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녀의 공방 반마이 핌다오는 이제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 나아가 해외에도 알려진 명소가 되었다. 그녀의 비단은 단순한 옷감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고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공방을 지키며 직접 배틀 앞에 앉았지만 이제는 몇몇 제자들을 두어 자신의 기술과 철학을 전수하고 있었다. 그녀가 키워낸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비단을 짜며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갔다. 핌타오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솜차이의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돕고 있는 셈이었다. 니란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역시 꾸준히 성장하여 치앙마이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핌다오를 찾아와 재단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말리와 아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다. 아마도 치앙마이 어딘가에서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핌다오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핌다오는 공방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그녀의 정원에 심어놓은 열대 식물들의 잎사귀를 세차게 두드렸다. 문득 오래전 솜차이의 대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위압감과 불안감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약했다. 하지만 그 혹됐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었다.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인 명성보다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잔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젊은 시절의 불안과 경계심 대신 이제는 평온함과 지혜로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자 핌다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틀 앞으로 다가갔다. 배틀에는 그녀가 새로 구상한 디자인의 비단이 걸려 있었다. 치앙마이의 산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배틀에 앉아 북을 잡았다. 타닥타닥. 배틀 소리가 다시 공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고통과 환희, 슬픔과 희망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설켜 그녀의 삶이라는 한 폭의 비단을 짜내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단을 짤 것이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과 무늬처럼 그녀의 남은 삶도 그렇게 다채롭고 풍요롭게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치앙마이의 비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된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탐욕이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핌다오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의 순간들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갔다. 그녀의 공방은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치앙마이의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함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이끌렸다. 특히 젊은 여성 장인들에게 핌다오는 롤모델이자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출신 배경 때문에 재능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어느 날 방콕의 유명 갤러리에서 핌다오에게 대규모 회고전 제안이 들어왔다. 그녀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큰 전시회였다. 핌다오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산과 작품을 대중 앞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왠지 쑥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과 니란의 적극적인 권유에 힘입어 결국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전시 준비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핌다오는 자신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그리고 그 작품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 과정은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정과 같았다. 솜차이 가문 시절 남 몰래 눈물 흘리며 짰던 비단 조각들,
독립 후 희망을 담아 짰던 첫 작품, 제자들과 함께 웃으며 만들었던 공동 작품들.